자, 올해 강의를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좀 컴팩트하게 판서 강의를 나갔고, 사실상 이제 뭐, 제가 계획한 대로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일단 이렇게 왔어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계획한 대로. 아마 선생님들보다 내가 공부를 더 했으면 더 했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덜 하는 애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쭉 이렇게 왔는데, 개념이 많이 떠 있을 겁니다. 양도 비교적 그렇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그냥 7월 달, 8월 달에 그냥 기출만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영역별로만 돌리게 되면 소수의 아주 이론이 스탠다드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끄집어 당겨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나중에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문제가 또 밀려 들어가게 되면 결국 제 오랜 그 강의 경험의 결과에서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또 따로 놀게 되고 이론이 또 정리가 안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는 뭐 말 그대로 또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급하니까 양으로 다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7월 달에 굉장히 좀 무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요 모의고사 반 자체를 하나를 어떻게 보면 더 당긴 거예요. 원래 이제 계획이 어떻게 보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좀 그 대반을 가지고 푹 이렇게 약간 그 찌르면 굉장히 아플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중간중간에 의도성 있게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윤리를 뭐 학원 현장이나 대학 내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진단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 저는 예전부터도 사실은 사람이에요. 인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성인이 아닌 이상 저도 굉장히 뭐 부족한 점이 사실은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철학이나 윤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만 그 영향력도 교사가 되고 나서도 저는 없다고 안 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 속에서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점도 있었고 또 굉장히 그 어떤 그 공경이나 고난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겪었고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떤 과정이나 결과 특히 보면 이제 우리가 임용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지금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어떤 목적적 본질을 저는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학문적인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 15년 가까이를 쭉 보면 이게 학문적인 구조하고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교과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서답형에서는 사실은 객관식하고 다르게 그런 형태가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뭐 제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조금 아플 수 있는 말들을 중간중간에 좀 듣기 싫은 말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 뭐냐면 이제 지금의 선생님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 그냥 제 입장에서는 비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지금 바로 7월달, 8월달인데 저는 올해 지금 이제 단연코 7월달, 8월달에 승부가 끝이 난다라고 봅니다. 더더욱이나 많이 뽑기 때문에 특히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시험장 가면 쓸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거의 아마 대다수 공부 좀 하는 선생님들은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걱정할 필요는 크게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오는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일단 150% 정도에서 컷에서 사실은 점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남은 방향이 돼야 되는데 알다시피 뭐 2년 정도 동안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그 객관식 5년이 그 끝나고 서답형 들어가기 전에 그 제가 첫 해 딱 강연 그만뒀는데 그때 제가 이미 뭘 썼냐면은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다 다뤘어요. 그러고 지금 5년이 지났죠, 그죠?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많이 나오고 그때도 제가 교과서 이야기를 사실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강의를 이제 2011년 이후로는 많이 듣는 어떤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간과했죠. 그리고 이제 학원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쓴 교재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교재예요. 그래서 그 교재 부분도 원고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강도 끊어버리고 사실은.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 있어서는 좀 힘듦은 당했지만 노량진에 처음에 왔을 때 노량진은 어차피 지금은 굉장히 만연해 있지만 이 바닥은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거짓,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 인격적인 모습, 거짓말, 행동 등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과가 굉장히 좋게 되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십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끝맛이 굉장히 써요, 사실. 그런 강사 수업을 일단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제가 특정 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저한테 뭐라고 야단할 사람도 사실은 노량진에도 없어요, 사실은. 적어도 이제 있다면 이제 뭐 떳떳하게 제가 볼 때는 뭐 강의를 어떻게 보면 해온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쭉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처음에 학원에 나왔을 때 이상하게 강사들이 소송을 하고 강사들이 이상하게 저렇게 계산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세상인 것처럼 살았어요. 거의 7년 가까이. 그 이후에도 제가 사는 어떤 형식은 똑같았죠. 제가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제 패턴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왔고 강의가 또 약간 밑으로 다운됐을 때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출제 방향 그리고 객관식 안에서도 5년 거치면서 이 허와실이 뭔지에 대해서 가만히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임용 영역에 관련되는 범위도 볼 수 있었고 서답형 시작되는 5년도 이럴 거라고 가늠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랬고 작년 시험도 사실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운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어떻냐면은 확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올해는 지금 뭐냐면 재작년에 교과서하고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출에 대해서 교과서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비교적 태세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학원 강의를 듣지 않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학원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떨어질 계산을 하는 장수생들은 어떤 계산, 올해는 이렇게 안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또 자료나 이런 방향으로 또 갈 거예요, 분명히. 일부는. 가다가 후미에 교과서나 기출을 남겨놓은 게 심리적으로 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교과서나 기출만 계속 가서 이론하고 연계가 안 되게 되면 결국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많이 뽑을 때 기회가 사실상 아깝게 또 놓치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이론을 하다가 안 되면은 8월 말 정도 돼가지고 다 집어던지고 교과서하고 교육과정 해설사하고 통일교육 100서만 보고 시험장 들어가라고 했어요. 차라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준비를 할 때 그거라도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갈 거를 2년 줄일 수 있고 10년 갈 걸 5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주관이 아니고 처음에도 저는 몰랐죠. 10년 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결과치에서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은 결과적으로는 조금은 힘든 해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윤리 분야에서는 사실은 뭐 오랜 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국 모의고사 할 때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이제 어떤 건가? 이거는 첫 시간인데 공개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누가 따라 한다 하더라도 엉키게 되어 있어요. 무늬만 따라서 누가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지금 교과서를 하죠. 지금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계획표 받았죠, 플랜. 자, 그 플랜대로 제가 나갈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첫 시간이라서 일단 공지가 좀 덜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갈 건데 윤사와 생윤이 있거든요. 근데 생윤이 우리가 15 교육과정으로 형성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게 이제 5건이 나왔어요. 근데 15 교육과정은 이론 감축치가 20%가 이론이 감축이 되었고 동량하고 응용윤리 연계 부분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챕터는 제가 문제를 내든지 이론을 좀 다뤄서 끼워 넣어서 주면 그 5건은 선생님들이 부담을
줄일 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여전히 공구 교육 과정에 근거한 윤사와 생윤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주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알 텐데 교과서 그 중심 모의고사를 나가기 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되는 주차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아마 읽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금 순서대로 나가면 그걸 읽을 수 있는 게 이제 빨라봐야 한 목요일 빨리 정리하는 선생님들은 뭐 수요일부터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금요일 정도가 돼야 지금 계획표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그거를 읽고 와서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중심에 관련된 모의고사를 보죠. 근데 제가 이 형식 실전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왜 만들었냐면 영역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영역별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영역별 모의고사 이제 적중하기 힘들어요. 기출이 영역을 워낙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학원 나올 때부터도 그랬고,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전으로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교과서를 먼저 한번 읽고 오죠, 그죠? 그리고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풀어보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형식이 중요한데, 문제를 푸는 형식을 익히는 거예요. 이 형식을 많이 다루다 보면 강사 입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새로 나온 텍스트나 기본서를 딱 보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가 딱 보여요. 그건 뭐냐면 강사가 문제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떤 게 중요한지 잘 안 보이지만은 뭐 500페이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뭐 40페이지, 30페이지 정도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형식 안에 딱 걸려요. 요걸 이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의 문제풀이에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형식에 관련되는 구조를 어떻게 보면 갖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볼 때는 학문 구조예요. 전형적으로 지금 서답형 시험 자체가. 그래서 객관식은 아는 거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난이도가 높게 되면 적용하는 것도 측정하기도 하는데 틀리게끔 만드는 형태인데 이 서답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틀리게 만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좋은 언어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언어를 가지고 답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스킬이 있다면 그 스킬은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하고 형식을 보는 스킬이에요, 사실.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바로 내용 요소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보고 나면 제가 교재 페이지를 알려줄 겁니다. 원래는 예전에 제가 지도를 할 때는 문제를 하고 나서 교재 페이지를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이 방식은 누구한테 들었던 방식도 사실은 아니고 제가 실제 강의장에서 요 형태를 적용해보고 실제 컷에서 고득점이 상당수가 나왔던 방식이에요, 과거에 사실은. 그래서 그 방식인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정교해진 그 어떤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체제가 굉장히 좋아요. 체제가 굉장히 좋다는 건 뭐냐면 교과서를 봤어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묵자가 나온다. 또는 뭐 플라톤이 나온다. 그 묵자와 플라톤의 여러 개념이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묵자의 어떤 개념을 다뤘어요. 그럼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시험 오늘 그 시험보 강의를 보고 나서 교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 만약에 기본서를 계속 봐온 선생님이 있다면 없어도 기본서 안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1월 달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지금 7월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서를 내가 안 봤는데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뽑을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합격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그 가능성을 놓쳐버리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보면 교재로 이렇게 가죠. 그럼 이제 그 교재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의 개념을 다시 정렬을 합니다. 정렬하면 분명히 우리가 교과서 모의고사에서 봤던 교과서의 내용하고 분명히 개념이 만나요. 개념이 만나게 되고 중간에 이제 구라든지 수식 같은 경우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내가 이 답안 같으면은 결국에는 요거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조금 더 넣어서 어떻게 보면 조건에 맞게끔 요렇게 약간 써야지 한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작년에는 3월 18일부터 계속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였어요. 진단해본 결과 대학이든 학원 가든 언어가 너무 안 좋다는 게 바로 진단이 됐다. 근데 그 기준이 아주 과거 선생님이 아니에요. 서답형 첫 해에서 합격을 했던 선생님들의 언어하고 비교해도 언어가 한 3, 4년 만에 현격하게 언어가 떨어지는 거를 내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였고요. 3월 18일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11월까지 갔을 때 사실은 쓰는 형태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언어가 정년이 될까?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론 내용이 많은데 이 이론 내용을 중간에 가다가 분명히 소화를 못한다. 그럼 소화를 못하는 선생님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작년에 제 예상은 뭐냐면 교과서에서 잡힐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교과서 모의고사 문제를 했는데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론 형태의 모의고사를 나가는 게 맞긴 맞는데 7, 8일 기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과서 모의고사를 11회 중에서 6회를 교과서 모의고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주요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교과서로 지금 보면 요 형태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교재로 갑니다. 그리고 동일 개념 부분에서 지금 기출 문제집 있죠. 우리 목요일 하는 거. 자, 기출 문제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방법이 너무 잘못된 게 뭐냐면 기출에 답을 적어 놓는다. 답도 중요하지. 기출 이 서답형으로 변환이 되면 기출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기출 지문이 중요한 겁니다. 지문이 사실. 지문하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중에서 하나 틀린 거 빼면 그거를 5개념에서 원개념으로 고칠 수 있으면 그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특정 개념이 나오면 그거를 전부 다 붙여 가지고 우리가 조건에 맞게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결국에는 4개 정도 안에 키워드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의 개념 안에 그게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그 언어가 답안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문항을 만들 때 출제 텍스트에서 그 부분을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작년에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출 문제집. 근데 기출 문제집에 여기서 다룬 개념하고 여기서 다룬 개념은 있는데 없다. 그럼 바로 패스하세요, 그냥. 바로 그냥 기능적으로. 그리고 7, 8월 달에 새로 이렇게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니. 이 시마독해 훈련 그 했던 저 강독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독 자료에서 우리가 리딩을 하면 줄이 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줄을 안 끄고 강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줄을 끄게 되면은 시마독해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주관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이제 리딩에서 강독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든 이론을 다 다루지는 않았어요. 좀 중심적인 부분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하고 만나면은 뭐다 지금. 자, 독해 훈련 했던 부분에서 바로 개념을 어떻게 한다. 자, 정렬한다. 자, 이 과정에서 오다가 내가 과거에 기본서를 좀 본 일이 있는데, 또는 뭐냐면 뭔가 의문점이 생길 때 부분적으로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패스해도 돼요.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7월달, 8월달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떠냐면은 지금 그 교과서 모의고사반은 바깥에 표면적으로 보면 기출을 다루구나, 교과서를 다루구나, 그러면 저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문제의 내용을 적중시키겠구나. 그런 반이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어디에 있다 지금? 기출하고 교과서하고 연계된 형태의 이론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가 어제 오늘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재를 보고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저하고 동일한 시기에 같이 기본서를 봤던 선생님들이고, 이 선생님들이 지금 상당수가 뭐다? 교과서 집필위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언어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물때가 돌아서 만나는 겁니다. 이제 계속 만날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과정을 간다 하더라도 너무 상이한 언어들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안 보여서 그런데 이게 한 페이지 이게 중요하고 밑에 이게 한 이 정도 중요하다. 중간에 한 이게 이 정도 온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텍스트가 어떻게 돼 있다 지금? 요게 딱 필요한 형태의 답이거나 지문에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텍스트는 뭐냐면 그냥 이거죠. 그죠? 어. 요 형태대로 가게 되면 답안에 어떻게 되냐면 만약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형태의 텍스트다. 쉬운 텍스트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이거 같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포레드 책을 지금 상권 교재를 그렇게 안 썼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다른 형태 부분보다는. 그래서 500페이지의 학원가 텍스트든 뭐 철학책이든 윤리학책이든 그거를 일단 제가 잡으면 많아봐야 50페이지에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의 언어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줄일 수 있는 그 언어가 뭐냐면 윤리과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성에서 대부분 다 있는 공부를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막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뒤에 그냥. 이러면 결국 맨 마지막에 확률적으로는 어떻다? 미세한 차이에서 컷에서 높은 점수가 안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지점 자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뭐 크게 이렇게 우려한다거나 걱정한다거나 이럴 필요성은 사실은 없고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를 하면서 이제 약간 경향이나 봤을 때 올해 문제를 또 약간 구성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선생님들이 지금 7, 8월에 요 형식까지 거치면은 거의 이제 이론이 되거든요. 이론이 되니까 이제 이론이 된 상태에서 뭔가가 약간 경향성이나 파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보가 없어가지고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월달, 6월달에 그 했던 부분들을 7월달, 8월달 나가면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배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지금 당겨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중에서 뭐냐면은 욕심이 있겠죠, 그죠? 학원가의 문제들은 출제 문제들이 아니에요. 작년에 요행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적중이 약간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포인트가 잘 맞았던 거예요, 사실은. 일단 제 교재 부분하고 두루 봤을 때 교과서 부분하고 그렇게 같지. 문제는 사실은 적중 확률은 하원과 문제들은 임용 문제는 떨어진다니. 그 대표적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 문제를 수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선생님들이 들을 때 좀 엉뚱하게 또는 약간 가식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약간 들릴 수 있겠지만 도덕교사 카페든 어떤 카페든지 간에 저에 대한 질문과 이 강의에 대한 질문이 오더라도 선생님들이 절대로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 불리해져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가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장 1순위에서 저도 과거에 똑같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지금 이 인원들하고 인강 인원들 같으면은 올해 수강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마음에서 공부를 하려고 선생님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하고 하나하나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속도가 안 날 수 있어도 약간 기능적으로 또 가다가 한번 또 보면 또 한번 써보고 그냥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해서 안 외워지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어 단어 잊어먹듯이 그냥 계속 패스 계속 가세요. 가다 보면 7, 8월 달에 그렇게 딱 보내다 보면 9월 달, 10월 달 정도 되면 마음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면 그러면은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근데 9월달, 10월달 정도 가서 불안하고 움직이고 막 바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동향에 따라가고 그 동향을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어떻게 그렇지만 내가 더 위에 서 있어야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7월달, 8월달에 그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대로 일단 제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읽고 조금 힘은 들 거예요. 7월달, 8월달에. 근데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서 합격한 선생님들께서 다 지나고 이야기를 하면 7월달, 8월달에 정말 잘 보내야 된다. 다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공부가 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일단 나갈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상권은 지금 교재 페이지가 동일하고요. 책이 새로 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학원은 뭐 페이지는 많이 이렇게 안 내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급하게 낸다고 내가 갖고 있는 원고를 못 다듬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조금 작년 프린트 약간 추가가 됐는데 앞부분에 이제 문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문장을 좀 많이 다듬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학원은 저기 뭐 작년 학원이죠, 그죠? 뭐 책을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학원에 관련되는 문제 이론 나갈 때는 제가 작년 책하고 지금 올해 책하고 제가 페이지를 각각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 뭐 그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찾아보면 되는데 아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나하고 나이 차이도 이제 많이 나고 그냥 공부 시켜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밖에는 사실 안 드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굉장히 자율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율적인 뭐든지 간에. 자, 지금 1번 문제를 보면요. 자, 페이지 408페이지입니다. 자, 학원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추가가 조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책을 안 가지고 지금 새로 나온 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요거는 윤리학과 도덕교육 2 이제 자 거기서 보면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부분들이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콜버그의 정의공동체 접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출에서 그 네모 박스가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무조건 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앞부분은 돌아가거나 공부해야 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자 408페이지 자 이렇게 일단 되어 있는데 자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자 구성주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해석학의 영향을 받았다. 해석학은 뭐냐면 역사주의다. 자 역사주의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죠? 근데 역사주의 사실을 기반 둔 거는 이거는 자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도 변하고 가치, 교육 이런 모든 것이 자 절대적이지 않고 사실은 뭐다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변화한다, 변화가 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해석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부분이 구성주의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이 교육하는 이런 교육 목적이나 교육 내용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교육의 전통이라든지 뭐 피터스의 내재적 가치라든지 이런 형태의 부분의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될 정해진 부분은 없다. 이랬는데 자 도덕교육론에서는 구성주의 두 가지를 인지적 구성주의 자, 그 다음에 자,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두 개를 나누죠. 자, 인지적 구성주의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개인에게 있어요. 자, 삐아제기 때문에 요 바깥에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는 한 거죠. 그죠? 요 개인에게 요렇게 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환경이 되죠. 그러면 개인이 어떤 내부 안에서 바로 동화와 조절을 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적응을 해서 도식이 만들어지면 뭐가 가능해진다. 그 도식을 가지고 수행이 가능해지는 조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 발달이 일어나면 바로 조직이 형성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에서 들어온 게 뭐에 의해서 구성된다 지금. 자, 개인의 인지 과정. 자, 내부적인 개인의 인지 과정에 뭐를 둔다. 초점을 굉장히 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사회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뭐 한 명과 한 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요게 뭘 가지고 있냐면 구조도 갖고 있고요. 상황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생이 여기 있으면 자, 교사가 뭘 줘야 된다. 자,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교사가 도움을 주는 뭐다? 역사주의, 사실, 진리, 가치 교육은 변화한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문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으로부터 결국 내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학습에 대한 도움을 주게 되면 자, 발달을 할 수 있고 이쪽 같은 경우 인지 과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발달이 되면 학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발달이 없으면 학습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바로 초점을 두는 형태의 이론이죠. 그죠? 자, 시사점은 자, 대표적으로 삐아제가 있고요. 그다음 비고츠키가 있죠. 그죠?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을 이렇게 해주죠. 그죠? 그럼 결국엔 뭘 유도한다? 비평행화. 자, 교육 방법으로 일단 써도 되기는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뭐다? 유발해야 된다. 교육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시사점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삐아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일단 제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의 비평형화를 통해서 인지 발달 또는 인지적 성숙 자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 상호작용.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협동학습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런 요소가 들어가고. 자, 비구츠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어떤 경우? 자, 비구츠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계 설정. 비계 설정을 통해서 결국 자, 인지 발달에 결국 도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을 우리가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비계를 설정해 주는데 결국 학습자에게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 유도된 참여 내지 안내된 참여를 통해서 결국 또 뭐다? 인지 발달을 또 이루게 해줘야 된다. 양쪽 다 주어가 어떤 주어다? 인지 발달과 관련되는 주어죠. 이거 이제 뭐 교육학하고 사실은 뭐 전공하고 다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해석학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자, 헤르메니틱스예요. 헤르메니틱스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의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그래서 이 에르메스는 신의 어떤 그 일반적으로 전령이라고 불리는데 신의 어떤 신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언어 자체를 중간에 이 에르메스가 번역을 해서 결국 인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미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딱 정해진 형태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미라는 부분들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도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이쪽은 뭐냐면 이 의미 자체가 추상적인 단계 발달로 올라가는 형태의 의미고,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비구츠키는 지금 단계 발달이 뚜렷하지 않죠. 삐아제보다는. 그러니까 학습자 스스로가 의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과에서 보면 지금 다음 글이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오늘날의 구성주의 이론은 삐아제 이론의 바탕을 둔 인지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키 이론의 바탕을 둔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인지적 구성주의는 자, 줄 거 보십시오. 개인 내부에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내부 안에 일어나는.
자, 그리고 밑에 뭐가 바로 따라오냐면 인지적 과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동화와 조절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 의하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진리의 개념화는 교사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동화와 조절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윤리까지 쓰는 언어에서 지금 인지적 구성주의가 나오면은 그 인지적 구성주의 나오면 인지적 과정은 뭐냐? 자, 동화와 조절이라는 겁니다. 내부 안의 중심적 기제에서 교육 심리에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죠, 그죠? 적응, 조작, 조직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일단 쓸 때 보면 지금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다. 인지적 과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동화와 조절이다라는 거죠. 자, 반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뭐 있는 학습은 사람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의 심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배우고 그 도구들을 어떤 현상에 대한 공통의 혹은 공유적인 이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기회를 부여받을 때 자, 일어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뚜렷한 형태의 발달 단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학습자 스스로가 뭔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 그러나 어디로 가냐면 공통이라는 말로 가는 거죠. 일단 인지 발달은 인지 발달인데 딱 그 연령기에 따른 발달 단계가 이렇게 딱 구분돼서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학생들은 용어의 절차나 의미,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의 적용 가능성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동료 및 교사와의 개방적인 토론에 참여하도록 자, 고무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개방적인 토론에 참여하도록 고무된다.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 의미를 타협하는 자, 것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개방적인 토론 이게 콜버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콜버그가 개방적인 토론을 하면 어디로 간다, 결국에는? 인지 발달 단계 부분이죠. 6단계 부분으로 가죠. 그죠? 근데 비구측 입장에서 대화 토론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공통의 문화 또는 공통의 언어. 그죠? 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런 학습만이 말 그대로 의미 있는 학습이다라는 거죠. 차이점을 알겠죠? 양쪽이 다 굉장히 그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하나는 개인에 두고 하나는 사회 또는 문화에 일단 둔다. 그리고 둘 다 어떤 공통적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하나는 추상적인 단계 발달 자체를 지향하게 되고 하나는 공통의 문화라는 부분 자체로 지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1번 문제에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뭐 사실 작년과 같은 문제나 서술형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인적 구성주의, 그다음에 동화와 조절,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사회적 구성주의, 그죠? 문화, 그죠? 그다음에 공통, 그죠? 그다음에 의미 있는 학습, 그죠? 자, 이런 게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토론한다라고 하는 자, 이런 단어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 풀고 나서 다시 교재로 한번 돌아가서 그런 순서 과정을 나름대로 그냥 거치시면은 될 거예요. 뭐 기출 문제집도 챕터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사회적 구성, 인식 구성주의에 관련된 비교가 없으면 그냥 또 바로 패스를 하십시오, 그냥. 자, 2번은요. 자, 학원에서 지금 예전 책은 582페이지입니다. 582페이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은 618페이지예요. 618페이지. 올해 나온 책은. 자, 이번 문제는 자, 구술평가죠. 수행평가 부분. 자, 학생이 작성한 구성물이나 작품, 산출물을 교사가 직접 보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예요. 직접 보고 평가하는 거. 근데 이제 수행평가의 일반적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나오지는 일단 이렇게 않겠지만 결국 선생님들께서 뭐 일단 교과 교육에서 나중에 10번 문제, 자, 논술형 문제 올해 마지막 수행평가가 주제되려면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그죠? 그걸 짤막하게 위에 바로 첫 줄 정도에 이렇게 살짝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뭐 교육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정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순서가 어떻다. 학생이 뭔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낸 거를
그다음 뭐다? 자, 교사가 그것을 자 보고 평가하는 게 바로 수행평가 형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술평가이다. 자, 구술평가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자, 직접평가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평가. 자, 그래서 준비도, 이해력, 조직력, 그다음 표현력, 그다음 판단력, 그다음에 자, 발표 태도. 이거 뭐라고 다 쓰셨어요? 음? 발표 능력이라고 쓰셨어요? 응? 자, 요런 것들을 길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술평가에서 만약에 문제를 나올 때 장점 두 가지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없습니다. 교육학 체계도. 나눠 써야지. 어떻게 준비도, 이해력, 조직력을 기를 수 있다.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해력, 그 다음에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발표 태도, 요건 지금 토익법에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가치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자, 준비도가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일단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기입이 바로 그런 형태의 부분이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쉽다고만은 못 보겠죠,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점검해서 또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다음은 동양의 어느 사상가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천재 교육 윤사안에 있죠. 그 지금 요 부분만 잘 구성을 해도 되는데 시인역이 애인역인 수양 방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게 뭐 들어가 줘도 되긴 되는데 교과서 이 구절만 잘 이렇게 봐도 사실은 작년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안은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묵자가 봤을 때 지금 자, 페이지 교재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게 사회 혼란 원인 묵자가 볼 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혼란 원인.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 해야 된다. 자, 묵자 입장에서는 자, 사회 혼란을 극복한다. 자, 극복한다. 뭐 극복 방안도 되겠죠. 그래서 뭐 또는 해결 방안. 자, 묵자가 봤을 때 자, 사회 혼란의 원인은 이기심과 편견 때문이에요. 그죠? 자, 이 이기심과 편견이 뭘 만드냐면 별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 차별을 만든다. 그죠? 차별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친친주의를 비판하죠. 좀비, 자, 친소, 자, 요런 형태의 사랑, 자, 사랑을 이렇게 낳는다.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사실은. 지금 뭐 서술형이나 뭐 논술형에도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만약에 사회 혼란의 원인을 써라라고 할 때는 풀어서는 다 쓸 수 있겠지. 풀어서는 그지? 풀어서는 다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보면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요거죠. 자, 별입니다. 별. 구분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바로 이기심과 편견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심과 편견 부분이 있는데 묵자 입장에서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자, 차별하지 말라. 뭐 하라?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 그리고 이익을 뭐 한다? 나눈다. 이게 이제 이지. 묵자의 모든 철학은 뭐다? 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백성의 이익이에요. 백성의 이익. 이렇게 되면 백성의 이익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묵자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윤리학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된 형태가 묵자 입장에서 자,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겸해죠. 자,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 지금 요 언어들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교재 441에서 442페이지를 나중에 가보면요, 결국에는 비슷한 언어끼리 만날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뭐다, 요 언어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교재 안에 있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이제 푸나 중초학사 상하라든지 기타 이제 단권이라든지 요게 이제 들어가 주고, 부연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묵자의 수양 방법 하면 잘 없잖아. 그러면 조건이 정확하게 딱 수양 방법이라고 딱 나온다면 이게 이제 뭐 정확한 답이 이제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나름대로 그렇지만, 이게 지금 네 줄이잖아요. 그죠? 네 줄이기 때문에 요런 언어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면서 뒤에는 부연으로 약간 들어가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세하지만 나중에 돌아가다 보면 언어들이 정렬이 돼서 하나하나 맞춰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쓰는 어떤 연습이 이렇게 계속 바탕이 되면 나중에는 네 줄 자체가 아주 밀도 있게 답안이 구성이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면 유가의 좀비 친소적 사랑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대하듯 남을 대하는 겸해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이심과 편견 때문으로 보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어야 세상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라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막상 혼란 극복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들이 들어가도 되는데 반드시 뭐다? 쉬운 언어.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익을 나눠야 된다. 그지? 뭐 들어갔다? 차별 없이 사랑 겸해지. 그지? 그럼 결국 뭐를 또 빠뜨리면 안 된다. 효용, 그죠? 리를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는 자신, 자국을 사랑하듯 타국을 사랑한다면 사회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라는 거죠. 혼란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한다는 이 자리에 바로 백성의 이익 자체가, 혼란이 없어진과 동시에 바로 백성의 이익 자체가 바로 증가하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그는 무엇이 백성의 삶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써줘도 이건 이제 답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이정훈 선생님 결국 교재에서 기본서에서 여기서 바로 빼왔구나라고 하듯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보면 이거는 결국엔 이거구나, 이 지점이 보일 확률들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어쨌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예라고 일단 써줘도 되긴 되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다? 허례의식이다. 육아들의 사치지. 사치, 그죠? 그러니까 이제 풍우란 안에 보면 이제 육아들의 사치, 예와 악과 관련해 가지고, 그죠? 그러면 답안을 이거 만약 문장 구조로 구성된다면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사치, 그 다음에 또 여기 말하는 허례의식, 그지? 요런 단어들이 밀도 있게 같이 들어가 줘야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한 거를 그냥 막 풀었으면 이 시험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객관식 다 건너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좀 쉽게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죠.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게 그러냐면, 예전에 선생님들은 쉽게 풀어 설명해주면 합격할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본서를 읽었거든요. 그럼 옛날에도 떨어진 선생님들은 뭐냐? 강사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기본서를 보는 문화조차도 상당히 많이 사라져 있다라는, 안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좋은 자료인지 안 좋은 자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돌아가게 되면 언어는 정연이 돼요. 뒤에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입에서 일단 그렇다라는 거죠. 자, 좀 쉴 때가 됐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